이렇게 신경 쓰고 살아야 되면 아니 일상생활이 가능하냐? 자이나교도 중에는 대졸자가 34%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인구 평균은 대졸자 9%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자이나교도 대부분은 5분위로 나눠서 소득 계층을 나누면 최상위 소득권에 속합니다. 이 자이나교도들의 역사와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엮이는지는 쉽게 알 수 있지만 네. 이 사람들이 현실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그게 어떻게 인도의 정치 현실을 만드는지는 쉽게 그렇게 단언하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강성윤 교수의 남아시아 인사이드,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 찬 한 시간 여러분께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진 소장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오늘도 인도 아주 독특한 종교 얘기를 해주실 강성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3프로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네. 어떤 투자 아이디어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인기 있는 남아시아 인사이드. 저희가 이제 인도의 자이나교라고 혹시 우리 소장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주 재밌는 얘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인도의 그 구자라트 군가요? 하여튼 그 주 쪽에 이제 굉장히 그 경제력을 많이 또 장악하고 있는 자이나교도들 얘기를 좀 들으면서 네. 이분들이 아주 독특한 좀 굉장히 과한 채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베지테리언, 비건 요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다 작은 생명체 하나도 절대 죽일 수 없는, 뿌리 채소도 안 먹는 안 드시는 그런 이야기 등등을 이제 지난 시간에 들었는데, 오늘도 좀 이어서 자이나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이제 더 전해 주셔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이나교도들의 실제 경제적인 상황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첫째는 자이나교도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다큐멘터리나 대중 언론에서 접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옷을 안 입고 있는 그 성직자의 모습에 약간의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아예 안 입으시는 거죠? 예, 아예 안 입는. 전 사실 봤어요, 다큐멘터리에서. 근데 그 성직자분들이 그 뇌리에 너무 이렇게 박혔던 게 아무것도 안 입은 상태로 마을에 방문을 했는데 그 여성들이 막 이래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조금 민망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섹슈얼 커노테이션이 완전히 지워질 만큼의 훈련을 하는 그 고행주의 전통에 속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이야기를 일부는 오늘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사진 보시면 당연히 외국인을 위한 사진인지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성기가 노출이 안 되게 찍힌 사진이잖아요. 인도 현지 여행 가서 이렇게 찍은 사진들은 대부분 성기가 노출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옷을 입지 않는 전통을 디감바라라고 그래요. 자이나가 크게 두 전통이 있는데 슈레담바라, 디감바라. 디감바라는 그러니까 방향인데 이게 허공이란 뜻입니다. 허공이 자기 옷인 사람들. 그래서 옷을 안 입는 거고요. 슈베담바라는 하얀 옷을 입는 사람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성직자는 손에 뭐를 들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얀 옷을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슈베담바라고요. 앞에 보셨던 그 모습이 디감바라 성직자입니다. 이 두 사람들이 이제 종파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슈베담바라와 디감바라 내부에도 세부 종파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디감바라도 그 여성 출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의 경우에는 하얀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고행 전통에
고행이래서 뭐 슈퍼맨 이런 거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네. 자기들이 지향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당장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뭐 발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부터 뭐 만약에 성직자로 억셉트가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성애를 하는 친구라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자기 그 교주라고 할 수 있죠. 네. 지도자가 이렇게 해라라고 정해준 사건들만 가득 묶어놓은 책이 엄청나게 두꺼운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율장이라고 부릅니다. 네. 율장. 불교에서 율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장이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뭐 10개 리스트 갖다 놓고 하는 이런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고 제일 재미있는 텍스트입니다. 그럴 것 사람들은 같아요. 그걸 읽지 않죠. 율장을 보기보다는 뭘 보냐면 그 철학적인 내용이나 가르침을 주로 보죠. 그런데 여기 이 사진 보시면 네. 슈웨탐바라 성직자인데 데이라바시 이 쪽에 속하는 사람이고요. 그 밑에 사진을 또 보시면 슈웨탐바라 똑같은 그 출가자인데 스타낙와시 종파입니다. 그래서 스타낙와시 종파는 딱 보시면 두 사람의 모습에서 뭐가 차이가 나냐면 마스크도 마스크.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마스크는 왜 하냐면 또 불살생이죠. 숨 쉬는 공기에도 벌레가 예. 죽을까 봐요. 예. 세상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 들어와서 죽어버리면 이 감당이 안 되는 살생이 되니까 그거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네. 그림에도 지금 눈에 띄는 게 있을 겁니다. 뭐냐면 무슨 총체 같은 게 꼭 그 앞에 있어요. 빗자루 네. 같기도 네네네. 하고 네네. 모든 사진마다 다 나옵니다. 이게 앉거나 걸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벌레를 밟아 죽인다거나 앉는 자리에 있던 벌레를 죽이는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쓸고 앉아야 되기 때문에 종교적 상징이기도 하고 실제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본인이 저 세상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많죠. 아 그래요? 예, 이 사람들의 철학적인 담론을 보면 네. 그리고 실제로 가르침을 배우던 제자들 중에 많은 수는 그쪽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항상 가르침에선 그게 나오죠. 최악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죽어버리면 절대로 그 해탈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겠다는 집착은 엄청난 집착이에요. 그렇게 강한 집착을 가진 채 죽어버리면 해탈에 갈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간으로 살면서 주어진 가능성을 극대화시켜서 활용을 하는 것을 권하죠. 죽이지 말아야겠다고 집착하는 건 아닙니까 이건? 그렇죠.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붓다가 자이나 교도들을 바보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이나 교도들 입장에서 붓다를 볼 때는 네. 이건 뭐냐면 제대로 된 수행자가 아닌 거죠. 사입이 짝퉁. 사입이 짝퉁 내지는 사기꾼인 거죠. 네네. 그래서 불교도들과 자이나 교도들은 엄청나게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분들은 모기가 물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보내드려야죠 이렇게 다. 그렇죠. 피 드시고 가라. 그렇죠. 이 디간바라 분들은 다 나체기 때문에 정말 괴로울 것 같은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또 있고요. 그래서 풍토상 기후가 한국처럼 추운 나라에서 디간바라 할 수가 없죠. 복장 문제도 그렇겠죠. 있고 현실적인 네네.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재밌는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신경 쓰고 살아야 되면 아니 일상생활이 가능하냐? 지금 이제 정프로님 네네. 물어보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신경 쓰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자이나 전승에서는 이 전승이 중세어로 전해지니까요. 서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상스크리트어로 하면 스므리띠인데 빨리 불교에서 사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서점 가보시면 네.
그런 책들 많아요. 힐링, 뭐 심리 치료 이런데 네. 현재에 집중해라. 항상 깨어 있어라. 지금을 살아라. 아니면 영어로 마인드풀니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뭐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뭐 불교에 심취를 했다는 네네네네네. 운동 할 때도 이런 코드들이 같이 작동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깨어 있으라 그 말은 아주 원초적인 의미에서는 이 자이나 승려들처럼 매 순간 움직일 때마다 의식하지 않고 움직이는 사고를 내지 마라. 내가 움직일 때 살생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과 주변의 모든 상황과 나의 마음과 나의 육체에 대해서 알고 움직여라. 이게 이제 수행의 가장 원초적인 그 테크닉이고요. 네. 그것을 가져다가 근현대에 버마에서 승려들이 불교 근대화 운동, 대중화 운동 하면서 만들어진 레파토리가 요즘 구미 서구권에서 팔리고 있는 그 심리치료 레파토리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게 산업이 됐죠, 이제는. 아. 그거는 이미 버마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불교적인 세계관하고 무관하게 누구나 쓸 수 있는 테크닉이다 이렇게 제시가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인지 않은 걸로 탈색이 돼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자기 유지를 위한 네. 테크닉, 마치 요가 테크닉이라거나 뭐 아니면 우리가 짐 다니듯이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특히 실리콘밸리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좌파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일정 정도 히피 운동의 영향도 받은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이런 전통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또 각인된 게 뭐냐면 잘 나가고 실리콘밸리 출신이고 전문직이고 돈이 너무 많아서 돈에는 신경도 안 쓸 만한 자유를 가진 멋진 사람들은 이렇게 바쁘게 일을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마음의 힐링도 한다. 요가 좀 해주고 뭐 예. 명상 좀. 예, 명상도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사옥을 지을 때 네. 그런 목적의 공간까지 확보를 하죠. 근데 이제 다 벗으시는 그분들은 예. 몸에 정말 아무것도 차지도 않아요. 예, 예. 그럼 이제 내가 예. 그 성직자라는 건 뭘로 증명해요? 그냥 내 그러니까 얘기- 아닙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있는 경우들도 있고 예, 예. 그렇지만 항상 종교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직자를 돌봐주는 그 아. 제자거나 일반인들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같이 다니시는구나.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디간바라 성직자 3-4명이 만약에 정말 움직인다 그러면 그 옆에 그 일반인인데 네, 자이나교 네, 네, 네. 신도이거나 아니면 자이나교 사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네, 네. 같이 동반을 하면서 상황을 다 제어를 하고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 합니다. 수행원처럼 이렇게. 예, 그래서 물도 끓여서 먹어야 되니까 물도 끓여서 드리고 그냥 아무나 그냥 대충 욕 벗고 이 사기치려고 해봐야 잘 안 되겠군요 그런 것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절대로. 네, 그리고 인도에 여행 가시면 실수하시는 게 길거리에 앉아서 마리화나 피우고 이러면서 무슨 고행을 하는 것처럼 앉아 있는 사람들이 네. 그냥 다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사람들끼리도 다 종파가 있고 자기 구역이 있고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하. 예. 그래서 이제 뭐 한국 불교 전통 같으면 문중이라고 불러야 될. 예. 그래서 그 다 조직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조직에 없는 사람이 와서 자리 잡고 그냥 구걸하면 어때요? 그러면 구걸은 가능할 수 있는데 그게 오래가기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고행자 조직과 갈등이 생기면 그때는 심지어는 영국 식민 당국도 감당을 못했습니다. 네, 네. 왜냐 네, 네. 말씀드렸잖아요. 출가 고행자는 사망 신고를 끝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무기를 들고 반영국 투쟁에 나선다. 이러면 영국이 감당을 못하죠. 야. 그래서 항상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교 행사할 때 겐지스강에 이렇게 들어가는 순서가 정해지는데요. 네. 맨 처음에 들어가는 그룹 일선에 서 있는 사람들은 힌두교의 옷을 입지 않는 나가 사두들입니다. 그 단체가
제일 소위 말해서 막 가는 그 수행자 단체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그 사람들은 아주 그 리스펙트를 보이고 성직자로서 존중을 해주고 이런 식의 세러머니에 항상 같이 챙겨줍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회 경제적인 메커니즘이 다 있으니까요. 개인적인 일탈로 벌어질 수 있는 해프닝이라는 거는 거의 네네.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자이나교는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뭘 아주 작은 살생조차 안 예. 되니까 예. 이 생업 자체에 종사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예. 농업은 뭐 무조건 안 될 것 같고 예, 예. 뭐 상업도 농산물은 팔기 어려울 것 같고 어업도 힘들 것 같고 그렇죠. 뭘 해야 됩니까 여기는? 그게 어렵죠. 네. 그게 굉장히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그 다음 표인데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인도를 이해하실 때 필요한 기본 어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암기 과목이죠. 어휘는 자 SC는 이게 스케줄드 캐스트고요. 네. ST는 스케줄드 트라이브이고요. 그 외에 OBC 여타 후진 계급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 제너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맨 네. 왼쪽에. 네. 제너럴이 뭐냐면 SC, ST, OBC에 안 들어가서 할당제로 보호 대상이 아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인도에 가서 취직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취업 서류에나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당신 뭐야? 그러면 우리들은 무조건 제너럴입니다. 네. 그 제너럴 중에 잘 보십시오. 일반 인구의 30%가 제너럴이에요. 네. 근데 SC는 25조. 네. 그렇죠. 네. 보호 대상으로 사회적인 약자. 그 말은 가난한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OBC는 잘 보시면 일반적으로 35%를 차지해요. 네. 그런데 그 밑에 자이나가 보이시죠? 네. 자이나를 보시면 SC는 3%고요. ST는 1%고 OBC에 속하는 자이나는 1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이나들이 훨씬 더 경제적인 상황이 다른 집단보다 나은 좋다.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자이나는 제너럴에 속해서 할당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76%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 밑에 시크를 한번 보십시오. 시크 교도들도 OBC나 ST는 적지만 SC에는 시크 교도들이 47%나 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자이나는 안 그렇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평균 소득이 경제적으로 자이나들이 상황이 이만큼 좋다. 그러니까 자이나들이 뭐냐면 유통업, 뭐 여러 가지의 종사를 합니다. 뭐 도서 판매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니면 도소매업, 금융업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자이나 교도들이 갖고 있는 도덕성의 지향을 가지고 신뢰할 만하다 이런 이미지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잘하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르마로서 네. 종교가 가르치는 도덕을 세상 사는데 내가 지키느냐 마느냐는 개인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간극이 있습니다. 즉 자이나 교도가 사업을 하면 무조건 믿어도 되느냐? 전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전형적으로요. 인도에서 금융권 사고가 나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펀드를 어떻게 해서 뭐 금융 사기 사건이다 네. 뭐 이런 사고가 터지면 범인으로 자이나 교도들이 잡혀가는 일이 아주 흔합니다. 왜냐하면 금융권에 일하는 사람 비중이 높고 네. 첫째는 둘째는 금융권에서 사고가 나면 그러니까 그만큼 자이나 교도들이 잡혀가는 일이 많습니다. 전형적인 게 뭐 하왈라 스캔들이라고 유명한 스캔들이 있었는데요. 뭐 카슈미르 지역에 그 무장 반군 세력에 관계된 사람을 잡아서 뒤졌더니 비밀 장부가 나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털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1,800만 달러를 빼돌린 거예요. 외국으로. 네. 근데 빼돌릴 때 쓰던 네트워크를 그 하왈라 네트워크라고 그러는데요. 비정상 그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때도 잡혀 들어간 것이 자이나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이나 교도들은 다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네네. 아니 자이나 교도들은 그러면 원래 이제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법적으로 사라졌지만 현재도 이제 뭐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카스트를 나눈다고 그러면 네. 문제가 아니 힌두 교도가 아니면 카스트에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 다른 종교에도 카스트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카스트하고 똑같은 그룹핑이 다른 종교에서도 만들어지는 경우가 흔해서 네. 자이나의 경우에도 이 그룹은 자이나이지만 이런 보호 대상 카스트가 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논쟁거리인데 이겁니다. 힌두 교도들이 자이나 교도들을 별도의 종교로 인정을 안 하면 그러면 이제 이슈가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이나 교도들이 당신이 SC, ST, OBC에 속하냐 이렇게 물으면 자이나 교도는 한 20%만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네. 인도 평균은 68%입니다. 그러니까 자이나 교도들이 상대적으로 잘 사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도 SC, ST, OBC에 속하는 경우들이 충분히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재미있는 게 문해율, 그러니까 문맹의 반대, 문해율이 네. 자이나 교도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94.1% 정도 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거는 뭐냐면 내셔널 헬스 서베이 결과인데요. 네. 그 인도 기준으로 70.6% 정도의 자이나 교도들이 부유하다라고 리포트가 나오고요.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정확하게는 아닌데 그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자이나 교도는 1.5%라고 지금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은 분명히 인지가 되잖아요. 네. 그게 또 보여지는 그림이 그 다음 그림입니다. 어느 지역에 자이나 교도들이 사는지를 보시면 그 정프로님 언급하셨던 구자랏 그리고 네. 구자랏에 가까운 몬바이가 인도 금융의 핵심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의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쪽에 자이나 교도들이 왜 많이 살게 됐을까요? 하면 아니 사실은 붓다처럼 동쪽에서 생긴 고행 전통이라면서요.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지 않는 지역을 자이나 교도들이 역사적으로 찾아가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뭄바이 인구 4% 정도가 자이나 교도로 알려져 있고요. 자이나 교도 중에는 대졸자가 34%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인구 평균은 대졸자 9%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네. 그러니까 자이나 교도 대부분은 5분위로 나눠서 소득 계층을 나누면 최상위 소득군에 속합니다. 한간에는 자이나교 사람들이 카스트 제도 자체를 아예 인정 안 한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맞나요? 그게 이제 복잡한 문제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이나 교도들 안에서도 약간의 뭐랄까요 편차가 있고요. 그 외의 사람들이 자이나 교도를 보는데도 편차가 있습니다. 그게 정치적 이슈도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자이나 교도의 75%하고 힌두교도 77%가 까르마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자이나 교도한테 물어보면 66%가 힌두와 자이나는 공통점이 많다고 말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건 힌두한테 물어보면 19%만 자이나랑 공통점이 많다고 그래요. 그건 왜냐면 일반적으로 자이나가 소수기 때문에 힌두에 대해서 자이나 교도들은 많이 알지만 힌두 교도들은 자이나교를 잘 모릅니다. 관심이 없죠. 네. 그러니까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이제 그런 맥락이 있는데 지금 오 소장님 질문하신 맥락을 이해하자면 큰 틀에서 힌두교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이 그림이 바로 비슈누 신이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 세상에 내려옵니다. 그걸 아바타라라고 그래요. 그 아바타라는 제목의 영화. 네. 그리고 우리 PC 할 때 아바타죠. 네. 나는 여기 있는데 그림으로 다시 아이콘이
저를 대신하잖아요. 네. 그 아바타라는 말이 바로 이 아바따라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바따라라는 말은 아래로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슈누 신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 야, 이 세상이 굴러가는 상황이 심각해. 안 되겠네. 가서 내가 개입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필요할 때는 라마로도 오고 크리슈나로도 오고 붓다로도 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십시오. 하단에 네 번째 붓다가 들어있죠. 네. 그럼 비슈누 신앙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불교는 뭐다? 비슈누 신앙의 한 종류다. 그렇죠? 그러면 불교도한테 당신은 비슈누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불교도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당연히 아니라고 하죠. 화나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약간 조심하셔야 돼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하단 가운데에 크리슈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비슈누 신이 크리슈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왔다 이러는데 자, 이게 대부분 힌두교를 소개하는 개론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크리슈나가 비슈누의 화신 중에 하나다. 그건 비슈누 교도의 이야기고요. 네. 크리슈나 교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힌두 내에도 크리슈나, 비슈누 이렇게 또 예.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사원에 네. 크리슈나가 주신인 사원이 있고 비슈누가 주신인 사원이 있고 라마를 모시는 사원이 있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런 아바타라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런 거죠. 그냥 그 당시에 있던 종교는 다 비슈누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모두 다 포섭을 하죠. 이 방식으로 힌두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힌두교도들은 자이나에 대해서도 야, 그 여기 들어와 있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이나 교도도 힌두교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근데 자이나 교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 다면성 때문에 자, 힌두교 전통의 일부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면 그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 9월 29일에 구자라주 선거를 하는데 네. 모디를 52만 5천 인구의 자이나들이 대체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흐메다바드에서 BJP의 중요한 국회의원이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요. 그 BJP 국회의원인데 이름이 메그라즈 자인이었습니다. 자이나 교도들을 소수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적인 무슬림들과 같은 위치에 놓는다는 말이고 이것은 모욕이다. 아니 그러면 자 모슬림들은 소수 종교인데 자이나는 소수 종교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힌두교도라는 뜻인가요? 참 그렇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발언이 2017년 10월 12일 날 있었던 발언인데요. 2006년 9월 29일에는 무슨 이유가 사건이 생기냐면 자이나 전체 종단이 우리 자이나 교가 힌두 종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의 공격이 있다. 심각하다. 아니 그러면 자이나교가 힌두교의 일부가 아니라는 말인데 일부가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면 어려운데요. 예, 어렵죠. 그리고 그게 인도 종교의 아주 큰 지형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힌두 교도들은 그냥 야 붓다도 비슈누 신 중에 신의 현현 중에 하나인데 그 자이나 창시자도 그렇게 마하비라도 우리 현현 중에 하나처럼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힌두교도 해라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정치화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이게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아주 재미있는 자료가 있어서 가져온 게 이제 퓨 리서치에서 보여주는 건데요. 네. 이겁니다. 자, 왼쪽 행을 보시면 자이나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 힌두교도하고 이웃하고 살겠어? 그러면 뭐 92%가 아니 문제 없지 뭐. 불교도들하고 이웃해서 살면 58%가 오케이 뭐 어때? 시크 다 괜찮다는 거예요. 모슬렘은 좀 낮죠. 그런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모슬렘들 사이에서 물어보면 힌두교랑 이웃해서 살면 어때? 그럼 78%가 오케이 그래요. 근데 불교도랑은 그럼 55%가 오케이 뭐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런 걸 보면 자이나 교도들이 갖고 있는 그 이웃으로서의 다른 종교에 대한 선호도가 차이가 크죠 지금. 힌두교도들하고 친화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힌두교도와 자이나교도가 결혼을 하면 그냥 시댁 전통에 따라갑니다. 힌두 여자가 자이나 남자랑 결혼하면 이것도 힌두교인데 뭐 그러고 시부모 믿는 자이나교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반대도 그렇게 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재미있는 결과를 만듭니다. 예전에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사회 물리학이라고 그래서 개미처럼 군집을 이루는 단위에서 네. 한 개체는 정보나 정보 처리 용량이 아주 적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알을 생각해 보시죠.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바둑알이 가진 정보는 딱 하나예요. 다른 색깔과 섞여 사는 거에 전혀 문제 없다 나는. 대신 다른 색깔 틈에 나 혼자 딱 박혀 있는 상황만은 싫다. 그래서 흰알과 검정알이 모두 나는 인종주의자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기본 정보를 가지고 바둑판에 바둑알을 확 쏟아 부으면 섞일 거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네. 그리고 나서 그 기본 정보 입력한 걸 가지고 개체들이 움직이는 걸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어떻게 됐다? 지금 현재 미국 대도시 상황이 그대로 구현됐다. 그러니까 흑인들만 사는 개토가 따로 만들어지고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살더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당신 흑인하고 이웃해서 사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아니에요. 뭐 문제가 있어요. 대신 나는 그냥 흑인들만 다 사는데 들어가서 사는 정도만 아니면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흑인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백인들 틈에서 혼자 사는 거는 좀 불편하고요. 그 외에 섞여 사는데 문제 없어요. 이러지만 그게 사회적으로 관철이 될 때 결과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에 그 분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섞이는 것에 대한 그 포용성이 있느냐. 네. 문제는 태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자이나 교도들의 70%가 현재 힌두 국수주의를 지향하는 BJP에 우호적이에요. 그리고 콩그레스 정당, 그래서 종교적인 소수자들을 지원하는 콩그레스에 대해서는 8%만 지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힌두들이 일반적으로 44%가 BJP 우호적인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BJP 우호적입니다. BJP가 그 모디 총리가 뭐 지금 집권당, 집권하고 있는 집권당이죠? 힌두 국수주의 정당입니다. 네. 그 시크는 21%밖에 안 되거든요. 네. 거기다 심지어는 힌디 패권에 대해서도 델리 쪽에서 쓰는 힌디어에 대한 패권에 대해서도 그 자이나 교도들은 54%가 우호적이에요. 재미있는 건 자이나 교도한테 그 가난한 SC들이 있잖아요. 네. 그 하층민, 달리치라고 하는 불가촉천민들하고 이웃해서 살래 이렇게 물으면 41%가 NO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인도 평균은 21%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약자하고 아니면 그 천민하고 같이 이웃해서 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일반적인 힌두교도들 평균치보다 더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이나 교도들의 역사와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엮이는지는 쉽게 알 수 있지만 네. 이 사람들이 현실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그게 어떻게 인도의 정치 현실을 만드는지는 쉽게 그렇게 단언하기 어려운 네, 네, 네. 그런 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만약에 기업 하시는 분들이 인도와 뭔가를 하려면 그래도 꽤 자이나교에 대해서는 좀 알고 들어가는 게 유리하겠네요. 예. 금융권에 워낙 이쪽이 많이 계시니까 그죠? 예. 사업하시는 그리고 분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네. 네. 성이 제인이다, 뭐 아니면 다른 식의 뭐 메타 같은 그 이름이 있으면 혹시 뭐 종교가 뭡니까 이럴 때 저쪽이 나는 자이나교도예요라고 하면 즉시 노티파이를 해야죠. 아니 비즈니스도 가불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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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을 초대를 할 때는 자이나교도에 맞는 그 채식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머리카락 안 빠지게 조심해. 그분하고도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 배려를 해주고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훨씬 스무스해지죠. 네. 그러니까 그 경제적으로 어떤 집단들이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도 조금씩은 알아갈 필요가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흔히 신문 기사를 딱 봤을 때 느끼는 어떤 것들을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언제 기회가 되면 시크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까 네. 하고요. 다른 식의 그 종교와 종교만은 아닌데 종교와 그 전통을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 집단에 대해서 순서대로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네네. 네. 인구 비중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경제나 하여튼 뭐 금융 이쪽에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높은 예. 자이나 교도들 아주 예. 독특한 그들의 문화 그리고 그들의 뭐 성직자 모습들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저도 한번 자이나교 한번 찾아서 그분들 어떻게 다니시는지 한번 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도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우리 강성윤 교수님과 함께 또 재밌는 인도 이야기 좀 더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강성윤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